11년 만의 변화입니다. 휴대폰 살 때 가격 비교, 이거 참 복잡하게 만들었던 그 단통법 있잖아요.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, 이게 드디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. 네, 2014년에 도입됐으니까 정말 오래됐죠. 그렇죠. 오늘은 당신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,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내용을 좀 바탕으로요. 이 변화가 앞으로 휴대폰 구매하실 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. 핵심은 결국 이거 같아요. 그 통신사나 판매점들이 이제 할인 경쟁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. 네, 맞습니다. 그동안 묶여있던 게 풀리는 거죠. 근데 이게 과연 소비자한테 무조건 좋은 소식일까?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? 가장 큰 변화, 역시 가격 할인 방식일 텐데요.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전처럼 막 수십만 원씩 현금으로 돌려주고 페이백이라고 불렀던 거요. 네네, 페이백. 이런 식의 좀 파격적인 할인이 다시 가능해질 거다,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. 네, 구체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. 첫째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이제 없어집니다.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. 네, 물론 공통지원금 이런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공개는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예전처럼 모든 통신사 기본 할인액을 한눈에 딱 비교하기는 뭐랄까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, 이 말이죠. 투명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, 그러면.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둘째는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한도가 사라집니다. 그 15% 룰이요? 네, 맞아요.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%까지만 추가로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럼 이론적으로는 통신사 지원금 받고 유통점에서 또 왕창 받으면 그야말로 공짜 폰도 나올 수 있는 구조네요. 네,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지는 거죠.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. 여기서 근데 진짜 흥미로운 주점이 예전에는 그 요금 할인 25% 선택 약정 할인 있잖아요. 네네, 선택 약정. 그거 선택하면 유통점 추가 지원금은 못 받았던 걸로 아는데 맞죠? 네, 맞습니다. 둘 중 하나만 가능했죠. 근데 이제는 요금 할인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동시에 유통점이 자체적으로 주는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게 가능해집니다. 이건 소비자 입장에선 할인 혜택을 중첩해서 누릴 기회가 생기는 셈이네요. 네, 잘만 활용하면 더 유리할 수 있죠. 하지만 이게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. 그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좀 우려하던데 소위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, 이 차별 문제가 다시 심해질 수 있다. 네, 그 부분을 많이들 걱정하시죠. 예를 들면 저기 업가게에서는 10만 원 더 싸게 파는데 나는 그냥 정보가 없어서 제값 주고 사는 그런 일이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정보 비대칭에 따른 차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. 사실 단통법의 원래 취지 중 하나가 그런 걸 막자는 거였잖아요. 그렇죠. 누구에게나 좀 공평한 가격을 제공하자, 이게 핵심이었으니까요. 그래서 정부도 이런 우려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요. 단통법의 핵심 조항 일부, 예를 들어서 거주 지역이나 나이 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차별하는 행위, 이런 건 금지하고요. 또 특정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강요하는 거 막는 내용들, 이런 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법조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법으로 옮겨서 규제 자체는 유지한다, 이 말씀이시죠? 네,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. 근데요, 자료를 보면 이게 바로 시행되기는 좀 어렵다는 지적이 있던데요. 네, 그게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최종적으로 땅땅땅 의결해야 하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, 방통위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지금 방통위가 위원장 외에는 다른 위원이 임명되지 않아서 의결 정족수 자체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입니다. 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일을 못한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법은 바뀌었지만 실제로 그 차별금지 같은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. 그 사이에 일종의 규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법은 옮겨놨는데 그걸 집행할 조직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니까 당분간은 시장 혼란이나 좀 불공정한 차별이 생겨도 사실상 막기가 어려울 수 있다,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. 네,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? 분명히 휴대폰을 예전보다 더 싸게 살 기회가 열릴 수는 있습니다. 경쟁이 치열해질 테니까요. 네, 발품 팔고 정보를 잘 찾으면 그럴 수 있겠죠. 하지만 동시에 정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예전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하게 될 위험성, 소위 말하는 호갱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죠. 맞습니다.
정보 격차가 가격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 방통위 문제 때문에 차별 금지 규제가 당분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결국 소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. 직접 발품을 팔던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을 잘 활용하던 적극적으로 정보를 비교하고 계약 조건도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이 이제 필수가 된 거죠. 정말 아는 만큼 싸게 산다는 말이 다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. 네, 매우 그렇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이렇게 자유로운 할인 경쟁의 혜택과 또 규제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시기인데요. 당신이라면 다음 휴대폰을 구매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겠습니까?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의 가격 할인을 한번 노려보시겠어요? 아니면 조금 더 주더라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거래를 선호하시겠습니까?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.